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동갑내기 부부가구입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그렇게 기다리던 첫 번째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부부 각각 32,318원, 부부 합계 64,636원. 너무 황당해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2만 원씩 줄 것처럼 홍보하더니 고작 32,000원.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알베르토 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려면 금융재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연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까요? 부부가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에서 무조건 20%씩 감액, 즉 부부 각각 64,636원을 감액하고 25만 8,544원씩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부부 각각 48만 4,770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최대 50%, 즉 16만 1,590원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323만 2천원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을 최대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구가 아닌 단독가구여야 하고 국민연금도 48만 4,770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역전방지 감액에도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2만 3,180원, 최소 3만 318원이라고 보다 정확하게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줄도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과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어르신들께서 각자 처하신 상황과 기준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10년 전부터는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금융재산을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만 계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물론 금융재산은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기는 하지만 근거 없이 입출금된 금액은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2011년 7월 이후 재산의 변동,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본인 소비분임을 확인받으셔야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빙자료가 없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돼서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해서는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미리 준비하셔야 할 증빙 서류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영수증, 진단서, 장례식장, 결혼식장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임대를 놓으셨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간혹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세입자에게 반환한 임대 보증금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시켜 놓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가 없다면 증빙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 계약서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증여세 공제한도인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증여한 금액은 증여세 공제한도와 상관없이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셨더라도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단독가구 221만 7천 원, 부부가구 270만 원씩을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해서 남는 잔액만큼을 계속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증여한 1억 원이 모두 없어지려면 매달 270만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해서 37개월이 지나야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세네 군데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데 매달 회비를 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좀 많은데 혹시 이 돈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제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동호회 회비를 선생님의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단 조회한 결과대로 모두 선생님의 금융재산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동호회 회비를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목회, 동호회 등 공동회비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호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른 다른 사람한테 총무도 넘기고 은행에 가서 확인서도 미리 받아놔야겠네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